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겨울방학 특집으로 집중 문제풀이를 준비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1탄에 이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문제풀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5장과 이번 16장은 그동안 왔었던 고민 사연들을 받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정재민 선배님, 나희원 선배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 그래도 새롭게 16장을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통 방송에서 이런 경우 출연료 2배 주던데. 시끄러워요? 네, 신인개발팀과 트레이닝팀을 거쳐 현재 A&R 파트를 맡고 있는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4장과 지난 그 장에서 인사를 드렸던 나이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미나 미녀 두 분을 모시고 즐거운 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네. 네네네. 얼굴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 주셔서 아이디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엔터에 입사한 뒤에 부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신인개발팀으로 입사했다가 매니지먼트 팀으로 이동될 수도 있고 마케팅으로도 이동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엔터 취업의 정석 너무 잘 듣고 있고 주변에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은 먼저 그 입사를 해서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연을 주셨어요. 네. 부서 이동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부서 이동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팀도 하고 싶고 저 팀도 하고 싶고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네. 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는 가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 이제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네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유경험자인데 부서 이동의 유경험자거든요. 맞아요. 다 경험하셨네요. 자의적 경험이 아니라 이제 타의적으로 좀 갑작스럽게 배정 받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팬팀이라는 팀으로 기획팀에 있다가 팬팀으로 옮겨가면서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갖기는 했는데 사실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팀 구성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팀 구성원이 뭐 위에 분들한테 이제 부서,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좀 지침이 있지 않는 이상 옮기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팀장이나 그 장 입장에서는 사실 옮긴다고 하면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받는 입장에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을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실 다 유기적으로 팀끼리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에서는 딱 이 팀은 이 팀, 저 팀은 저 팀 이렇게 가릴 수가 없는데 조금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 생기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정 팀장님은 네. 고모님. 비슷한 것 같아요.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기회는 있으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회사의 지침 때문에 이제 이 부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획사의 경우는 부서 이동의 의미가 크게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적어주셨는데 신인개발팀으로 입사했는데 마케팅 회의에 모든 직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음악 모니터 하는데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다른 팀의 이 업무 환경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건너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은데 부서 이동이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은 뭐 거의 없고요. 매니지먼트 팀을 생각을 네. 하시면 처음부터 매니지먼트 팀을 하는 게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특수한 부서들, 뭐 매니지먼트 팀이나 뭐 디자인 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서 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정말 부서 이동을 너무 고려해서 입사하시고 싶다 이러시면은 물론 뭐 업무의 연관성이 좀 있는 팀이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의 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그런 거는 좀 간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체적으로 의견 주신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일단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었던 Y모 회사에서는 직무 순환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네네 신청을 해서 이제 원하는 직무 팀에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옮기지는 않았다고 네. 얘기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2011년도인가요? 그 원래 마케팅 팀이랑 컨텐츠 MNC 팀이라고 마케팅의 컨텐츠 팀에 있었다가 그때 A&R 팀이 생기면서 그때 저도 팀을 옮기게 된 타이에 의해서 저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때 그 미도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저한테. 네. 팀을 옮기게 되었다고. 네, 왜냐하면 제 커리어 패스에서 굉장히 큰 일이라서 맞아. 제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의미인가 나가라는 건가 큰 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되게 축하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뽑혀서 가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축하해드렸던. 많이들 느낌이에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이동의 명령이 지침이 내려오면 나가라는 건가? 무슨 의미지? 나가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근데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규 부서가 신설이 되는데 네. 그 부서에 이제 인원이 없을 맞아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들을 좀 부서장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착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부서를 구성하는 경우는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면 부서 이동이 가능은 하지만 네. 사실 쉽지 않고 네. 많지도 않고 네. 네, 어려워요. 어렵다. 네. 그러니 원하는 팀에 가서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만약에 정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할지가 모호하신 거라면 중소기획사에 가셔서 네. 오히려 많은 업무를 경험해 보시는 걸 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사연은 저희 이렇게 목소리 달달하신 정재민 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문제풀이 특집의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주셔서 네네 아무래도 그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하는 고민인 만큼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엔터 취업의 정석 방송을 챙겨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엔터 취업의 정석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네, 저희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팀, 기획팀, 언론홍보팀을 준비 중입니다. 기획은 컨셉이나 프로모션, SNS 쪽 기획을 원합니다. 직무 한 가지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겠지만 3가지 직무 모두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만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기획과 마케팅은 같은 직무로 묶어둔 엔터테인먼트가 꽤 있지만 언론 홍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서는 직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만약 저처럼 여러 직무에 관심이 있었다면 관심 직무에 모두 지원하셨는지 혹은 가장 가고 싶은 직무를 정해서 지원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지원을 3번 했는데 모두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유유. 네, 자기소개서가 취업의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엔터 자기소개서는 3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유양식이고 항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분량도 어느 정도가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엔터에서 직접 일하시면서 재미있거나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자소서의 흐름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취업의 정석을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도 엔터 취업을 고등학교 때부터 원해서 준비 중인데 제가 엔터 취업의 정석 추천해줘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요새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2019년 두 분 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2019년에는 꼭 취업하고 싶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질문을 뭐 두 가지로 추릴 수 있겠네요. 이번 네.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무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다고 하셨고, 하나는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였는지 좀 하는 게 좋을지 좀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직무 선택에 대해서 뭐 앞에 저희 이야기와 좀 오늘 겹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시지만 내가 뭐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시겠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중소엔터에 가셔서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시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질문 주셨던 것 중에는 이제 그 마케팅이랑 뭐 언론 홍보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를 가실지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그 언론 홍보 특집에서도 그러니까 성격이 많이 틀리죠. 그 최은정 팀장님도 나오셔서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많이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좀 글을 잘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본인 성향을 제일 먼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질문에서 그 나 팀장님의 좀 답변을 좀 빌리자면 저는 다른 회사면 다 지원해보고 같은 회사면 골라서 지원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저가 비슷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회사마다 좀 강점을 가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소기획사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서 업무를 해야 되지만 대형 기획사나 조금 이제 괜찮은 부서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 데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은 좀 마케팅이나 기획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언론 홍보나 그런 바이럴 쪽이 좀 잘 자리가 잡고 있어서 아티스트를 빛나게 해준다든지 어떤 쪽은 좀 언론 홍보는 부족한데 이제 마케팅이나 이쪽이 좀 잘 돼 있어서 팬들이 좀 열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좀 그렇게 사실 한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면 저는 그게 이제 인사팀에서 걸릴 때 좀 진지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좀 회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자기 직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회사마다 강점을 가진 것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강점을 가진 부서에 지원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언론 홍보랑 마케팅 기획은 완전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업무예요. 진짜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아예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두에 다 집중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정재민 팀장님, 고문님께서는 앞에서 너무 답변들을 잘해주셔서 그럼 하지 마세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말들을 다 했죠. 근데 일단 분석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나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많은 이런 고민들과 그다음에 저도 가끔 외부에 강의를 나가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올해는 뭘 했는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라는 환상 안에서 막연히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많은 이제 관심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면 하는 일이 워낙 많은 지금 뭐 기사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셔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력서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자소서 얘기도 좀 주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한 가지 뭐 제가 그냥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이력서 자랑이네. 제 이력서를 넣었을 때 그 이제 뽑으시는 그때 그 부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력서 때문에 그 면접을 보고 싶었다고. 오, 자랑이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력서 자소서 어떻게 썼냐면 글로 쓴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 인생 그래프로 제가 자소서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윗단에는 그래프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연도랑 그 점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슈들을 조금씩 제 인생의 그 이슈들을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정점들의 이슈들을 좀 나열해서 자소서를 좀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소서도 저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이것저것을 넣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간결하게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자소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좀 기억에 남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확실히 엔터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진짜 사장님 같다. 조금 이력서에도 많이 드러나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아까 그 민지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자소서에 티가 난다. 이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됐는데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직무 또 전혀 색깔이 다른 업무를 하고 싶은 고민들과 뭐 그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자소서에도 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좀 자기가 명확히 뭘 하고 싶은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조금 더 네.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분량 말씀 주셨는데 분량 같은 경우는 너무 길지도 않게 너무 적당히.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한 0.5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네, 막 그게 이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팁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직하고 이랬을 때 그 3사를 제외하고는 자유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이력서 포맷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이력서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자소서랑.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된 파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FM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좀 기본조차 해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양식이라든지 이런 일단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오탈자 네 저도 오타 많이 내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탈자와 네. 그 다음에 그 심지어 반말로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었는데 비속어나 비속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회사 이름도 안 다른 되죠. 회사 이름 넣고 네, 붙여넣기 잘못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지키시면서 거기에서 내용에 뭔가 자신의 진심이라든지 이런 것 개성이 드러나야지 네네 맞아요. 네. 네. 기본에 충실하면서 본인이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은 좀 포인트로 살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뭐 저도 팁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 필살기라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네, 말하지 마세요. 네. 네, 말씀 주세요. 휴 다행이다.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자소서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겸 자소서를 해서 그 JOH에서 나오는 매거진 브랜드, 그러니까 B라는 이제 매거진 그 브랜드 매거진이 있는데 그거를 저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브랜드라고 그쵸. 해서 아예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의 컨텐츠도 그 매거진의 포맷에서 따와가지고 대단하시다. 네네 그렇게 따왔더니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쵸. 친구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이랑 뭔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내용상으로 이제 제 경력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다 제 녹여져 장점들이 있는. 네네 있어서 네 아무튼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그러니까 미도리님과 저의 자소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드린 FM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 이력서는 다 해놓고 그쵸 플러스로 네, 플러스로 첨부를 해서 이제 그런 이력서들을 좀 개성 있게 조금 하나씩은 과하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네네네. 그럼 오늘 저희 다 했네요. 질문을. 네. 저희가 지난 15장부터 지금까지 8개의 고민 사연을 함께 풀어봤네요. 네. 취준생분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선배님들 어떠셨나요? 일단 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졌고 또 그럴 때마다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새롭게 만약에 여기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생각해요. 나를 과연 뽑아줄까 사람들이. 네. 이것도 휴 다행이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정하고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 떨어져 보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오늘 고민에서도 좀 느낀 건데 막연한 환상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저희가 TV를 트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매출이 얼마다, 해외에서 얼마큼 유명하다, 멋있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실상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다른 직군하고 비슷한 그냥 하나의 직업군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환상을 좀 걷어내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들 하셔서 2019년도에서는 꼭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레이는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나요. 네네. 응원 메시지까지 다 해주셨네요. 좋네. 네네. 그러면 나 팀장님도 네. 오늘 소감과 그다음에 그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생각지 못한 기회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되는데 저도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대본 미리 준비해 주시면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가 준비했을 때 생각했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들으시는 마음에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만큼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으로 좀 방송을 하게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느 회사든 그러니까 아까 그 재민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엔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거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랑 좀 차이를 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뭐 휴학이든 어떤 자소서든 사실 그냥 일반 회사에서 사람을 택하듯이 선택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환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귀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는 취업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면 너무 좋겠어서 그런 부분 응원하고 싶고 또 이제 엔치정이 그런 도움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정재민 선배님과 나희원 선배님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두 분께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미도리님께서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엔터 취업 공식 메일은 enterjoblovenaver.com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1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프라인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관련해서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풀이 사연 보내주실 때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난 아이디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방송할 때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도 똑같이 엔터잡러브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오니까 팔로우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은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엔터 취업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